일괄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연령 제한은 제시하지 않겠다. 대출에 대한 제한 요소가 많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한 대출 가계부채 비율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될 아이가 있죠. 바로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연령 제한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의 뉴스가 오늘 나와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이 대출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 점들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년 만기 주담대 일괄적인 연령 제한 안 한다.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그 내주에 다음 주에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안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인데 당국에서 이 좀 연령에 대한 일괄적인 제한을 가이드라인을 두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그 연령 제한 얘기가 처음에 나왔냐? 50년 만기 주담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대출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길게 장기간 대출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원리금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DSR에서도 조금 더 많은 대출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것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주담대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가 되면서 1개월도 안 돼서 1조 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지난 며칠 전에 이에 따른 어떤 제한을 좀 연령 제한을 좀 둬야 되는 게 아닌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왜 나이가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연령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죠. 이 연령 제한 검토 소식에 따라 한 6일 사이에 1조 원이라는 어떤 그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제 내가 요거 지나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빨리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막차 타기 대출 상품이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어떤 논란이 되면서 왜 연령 제한을 두느냐,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일괄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연령 제한은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당국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러한 연령 제한에 대한 대출에 대한 연령 제한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안 어떻게 좀 갈 것이냐? 일단은 은행 자율로 생애 주기별 소득 심사를 강화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 그 개선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어떤 심사, 이 정도 지금 연령층에서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깐깐한 어떤 대출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퇴를 앞둔 그 고령자가 이 초장기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리스크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은행에서 마련을 하라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면 그것을 대출 좀 초기에 좀 많이 왕창 좀 더 많이 늘려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은행별로요 이러한 어떤 금융당국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대출에 대한 어떤 기준과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에 대한 제한 요소가 많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아무리 뭐 나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까다로워진다거나 정말 나이를 갖다 제한하는 은행들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은행에서 이미 대출에 대한 그 규제가 그 제한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8월 28일까지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겠다. 그리고 중단하겠다라는 거고요. 농협은행은 9월 1일까지만 하고 잠정 중단하겠다. 수협은 8월 말부터는 34세 연령 제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연령 제한을 도입을 하겠다.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출시하려다가 계획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40년 만기 주담대 기준을 GSR 40%로 했을 때 만족을 한다면
50년이 아니라 40년 기준으로 만족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50년 만기 판매를 하는 건 어떤가? 이러한 안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대출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부동산의 어떤 시장이 바닥을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러한 제한이 걸린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제가 이에 대한 어떤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이 50년 만기 주담대 연령 제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평균 연령도 올라가고 있고 그 전체적인 그 연령층이 지금 점점점 고령화,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주택 구매 수요층도 자꾸자꾸 나이대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핵심 그 주요 어떤 소구력 있는 구매층이 사실은 30대보다는 40대, 50대인데 여기 이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조금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보유하는 사람들이 50년 동안이나 주택 주담대를 받아서 50년 동안 꼬박꼬박 갚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한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를 보유했다가 주택을 처분하기도 하고요. 또한 한 실거주하더라도 10년 정도면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50년 주담대라고 해서 50년을 꽉꽉 채워서 대출을 갚아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너무 늘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원리금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출시가 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도 사실은 이렇게 연령 제한을 둔다면 맞지가 않고 어떤 특정 연령층을 제외한 분들에게는 어떤 나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지금 분명히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대출에 대한 증가폭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의 지금 어떤 선제적인 대응도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우리가 꼼꼼한 대출에 대한 그 규모, 증가폭 이런 것들을 우리들도 우리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꼼꼼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시장 참여분들 하시는 분들도 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보면은요. 부채 상황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가계부채 증감 추이입니다. 가계 대출과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어떤 대출 등 전체 가계부채를 포함한 수치인데요. 1분기 동안 14조 3천억 원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감소. 지난 2023년 1분기에는 감소했다가 2분기에 들어오면서 9조 5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대출 문제긴 하지만 좀 다른 나라들과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GDP 대비했을 때의 가계부채 증가율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신흥국 20개국 그리고 선진국 17개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대출의 어떤 그 GDP 대비한 대출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안전하게 대출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지금 분명히 방향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조금씩 약간 찌끄러기처럼 약간의 리스크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대외적인 상황들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로 저는 보고 있지만 또 어떤 식으로 변동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찰하는 예의주시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이 이렇게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될 아이가 있죠. 바로 정책목이지. 특례보금자리 이론.
부동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가 축소가 된다거나 기간 제한, 그러니까 지금 1년간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걸 혹시 늘어나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제출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제한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거나 9억 이하 아파트들에게 조금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양극화 상황까지도 저는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러한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좀 더 제대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걸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막 무조건 앞뒤 안 보고 달려나가는 타이밍은 아니고 여러저러한 상황들 몇 면을 돌아보면서 체크하고 그래서 안전하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 탁탁탁탁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장이 지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드려본 것 같고요. 자,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지금 바닥을 찍고 회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세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각 지역별로 상급지에서부터 이어져 온 급지별의 어떤 이동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각 단지별로 시세가 회복하는 모습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움직여가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심리지수도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리스크가 제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내가 혹시 보지 못한 돌뿌리가 있지는 않은가 조금 여기 뭔가 조그만 무릉덩이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의 문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지금 대외적인 악재들이 혹시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제대로 좋은 확실한 길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